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연준은 어쩌면 산타보다도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물가를 낮추는 소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발 인플레이션, 이것이 꺼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임금 상승세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오늘 팬데믹 이후 노동 참여율이 낮은 상황인데 이것은 전쟁과 공황, 팬데믹 직후 나타나는 흥청망청 심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임금 상승세를 지탱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내년 말 PCE 물가가 2.8%까지 도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내년에 안정됐다가 내후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연준이 높은 금리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물가와의 장기전 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을 지켜드리는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오늘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한 템포 앞에서 또는 뒤에서, 최태규 전문가 박스 장세 이유는 알고 가자, 신기수 전문가 CPI 중요도 상승. 이 가운데서 오늘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장세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혀주신다고 하는데요. 분석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파월 연설 이후 우리 시장 당일 급등하고 이후 출발하면서 이제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내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파월의 문제가 있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파월은 충분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신화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뭔가 색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11월 달 강한 상승,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반영해서 올라왔고 이후 시장은 다음 CPI를 보고 조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파월 이야기한 거 뭔가 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파월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보면 일단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할 수 있어. 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과잉 긴축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 시장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리고 최종 금리 레벨도 시장에서 7%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파월의 발언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파월이든 연준이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결국 경기 둔화라든가 금융시장의 불안,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즉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종료하거나 이 폭을 늦췄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결국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멈춰버리게 되면 시장은 더 큰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연초에 보았던 그 원자재 급등 사이클 있죠. 더 큰 슈퍼 원자재 급등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준의 어정쩡한 스탠스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장에 희망을 줄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더 큰 혼란을,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향후 시장에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 우리는 미국의 경기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이곳은 다른 나라의 고통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 보고 미국을 위해 결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연준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일정 부분 자기네 나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달 실업률 봤더니 어때요? 또 3.7%예요. 시장이 모두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임금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소비 능력이 아직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 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들 역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결국 미국의 고용과 국민들의 소비 여력, 거기다 경제 펀더멘탈까지 봤을 때 미국의 물가는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고려한 연준의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향후 더 큰 고통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미증시가 오늘은 또 제법 1% 이상의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했을까라고 봤더니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0.5% 금리 인상, 오케이. 그런데 내년 2월 1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도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하는 게 또 시장에서 또 팽배하게 나오다 보니까 올라간 거 까먹으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칫 연준의 비둘기적 생각이 지속적 금리 인상과 더 긴 고금리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짚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매달 있는 CPI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도 시장도 박스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박스 흐름은 결국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돌고 도니까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결국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는 내가 산 종목이 밑에서 올라갈 시점에 있다면 좀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걔가 또 그 가격까지는 오겠지만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 또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시장에 테마든 주도주든 자꾸 언급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찾는데 물렸어. 그러면은 얘가 또 타이밍 시차를 두고 언급될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빠졌다고 비중 확대, 조금 확대, 그러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유념하시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뭘 할 건가?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13일날 CPI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한번 드라마틱하게 갈 수 있냐 아니면 그냥 비실비실 될 거니 아니면 충격받고 다시 하락할 거니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파울도 몰라요. 그것에 의해서 14일날 FOMC 회의가 아마 그거와 별개로 0.5%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1월 달에 5일부터 8일까지 SS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은 인텔 서버용 DDR5 에스파이어 라이피즈 출시하거든요. 요거 관련돼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몇몇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 보여줬는데 요새는 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데 몇몇 종목 잘 고르게 되면 또 선별적인 차별화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약바이오 워낙 많이 빠졌고 안 올라가고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어찌 보면 그것과 부합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는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컨퍼런스 때 참가하는 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쪽에 있는 그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LG화학,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ST 바이오사이언스, 아니면 한미약도 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관련된 종목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일 현지 시간 발표될 CPI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도 너무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장인데요. 뭐 고용 같은 경우도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간밤 나왔었던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망치보다도 전달보다도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전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결국에는 이보다 크게 웃돌면서 전달 대비해서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56.5를 기록했습니다. 55를 넘어섰다는 수치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면서 이렇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2,500선을 시도했었던 우리 지수 2,501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2,400선 초반에 깼다가 회복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흐름, 지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박스권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제 흐름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긴축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더 크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삼고 시대에 적응해야만 하는 지금 이 시점, 내년도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는데요. 2월 FOMC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50의 포트폴리오 비중, 주식, 현금 50대 50, 이 비중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공식 강한 녀석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컨센서스, 공식 컨센서스의 강한 녀석들의 포트폴리오 배분인데요. 현금 50, 그리고 주식 50. 이 비중을 변화시킨다면 초록불,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견 신기수 전문가 또 신상원 전문가 주셨고요. 그리고 최택규 전문가도 빨간불 의견 주셨기 때문에 세 분 모두 50대 50의 비중을 가져가자는 의견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지금 종목을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단기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한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그 50 비중 가운데서 높을 수도 있고요. 잘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인 그 운용을 하시는 주식은 좀 적으실 거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주식 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항상 저는 계속 현금을 최소 30에서 또는 가능하면 50을 일단 유지하라 또는 더 많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락장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현금입니다. 그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들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서 함부로 물 타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지수 자체가 올라오고 그 기업이 또 실적이 좋아질 때 그때 올라올 때 확인하면서 해도 되는 거고요. 물타기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 한번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금이 100%이신 분들은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하라는 거 권해드립니다. 왜? 주식은 수익 나기 위해서라도 일단 물려야 됩니다. 물리지 않고 수익만 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결국 난 수익만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 접어야죠.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나쁜 시장 아니에요. 나쁜 시장. 오늘 같은 날도 제로투7 막 급등 나옵니다. 결국 가야 할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그런 애들은 차트 보면서 얘가 타이밍 타면 올라갈 거야. 오늘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장에서도 또 5%, 3% 올라가요. 왜 갈까? 결국 갈 수 있는 애들이 조정줬을 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가격에서 샀어. 그러면 걔를 물을 타든 비중으로 치를 때는 정확하게 저점 확인된 자리에서 또 사면 되고 그냥 3, 4% 하락해서 그런 건 물 탈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 시장은 한번 올라가면 막 7, 8% 팡팡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하락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물 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사기 위해서는 10% 이상 하락하고 걔가 바닥 따지기 위해서는 짧은 놈은 2, 3주 길면 한두 달 걸려. 그럼 한두 달 동안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내 욕심에 자꾸 물을 빠르게 타는지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충분히 5대5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철저하게 정말 잘 버티셔야 하고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서 물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사서 또 물리고 또 사서 물리는 이런 사서 물리는 장세에서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의 투자 자세를 또 배워봅니다.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CPI 중요도 상승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또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정말 시장이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2,400 아래를 봤었는데요. 오늘 장에. 신상원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코멘트 해주실까요? 예, 어제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서비스 지수죠.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조업 PMI랑 좀 다른 게, 미국의 내수하고 관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이게 견조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10월 공장재 수주도 전월비 1% 증가했는데 전망이 0.7%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그 예상치를 또 상회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았고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렇게 뭐 서비스 PMI, 뭐 공장재 수주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견조하구나. 이렇다면은 긴축 완화 속도가 좀 더뎌지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확산이 좀 되는 거죠. 여전히 시장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다. 경기나 어떤 실적에 민감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금리에 민감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제 이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5% 이상이 될 것 같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 연준 위원들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내년 2월에도 빅스텝. 이 얘기는 시장에 사실은 없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 이슈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장에다 던져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는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적어도 이제 0.5% 이번에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0.25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2월에도 빅스텝 0.5%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화들짝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정말로 2월 달에 0.5%를 또 할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이제 모아집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제 테슬라 뭐 중국 공장 생산 축소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테슬라 측에서 또 그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발 뭐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CPI 중요도가 상승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번 CPI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CPI가 얼마만큼 나오든지 간에 FOMC 때 0.5% 빅스텝 된다면은 시장은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내년 2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12월 달에 빅스텝을 할 거는 거의 확실하지만 내년 2월 달에도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CPI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대한 전망치를 아마 시장은 점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중요도가 상승했다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계감이 있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S&P 500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차트가 이제 수렴권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까지 어제 내려왔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계감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3,800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51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FOMC 때 일단 그 빅스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뭐 반등폭이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반등 이상은 일단 나올 거고요. 그게 산타랠리의 역할을 일단 해줄 겁니다. 단지 빠져가지고 밑에서 출발을 해버리면은 위쪽에 저항선을 뚫지를 못해요. 4,100 이상을. 그래서 그런 4,100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정도까지 안 빠지고
3,900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4,200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 관망을 좀 해야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FOMC 이전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코스피도 121선 정도까지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2,370 정도, 60, 70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관망하시면서요. 시장이 과연 이 이슈 새롭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던진 2월 달도 빅스텝 가능성 있다라는 이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적어도 CPI 발표 이전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인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 공장재 수주까지 모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FOMC, 또 다음 주 특히 FOMC보다 더 중요한 건 CPI 발표라고 보고 있고요. 또 12월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2월 FOMC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비슷한 질문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점 질문 드릴게요. 저희 방송 시간 때문에 사실 시점은 놓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400선 이탈하면서 오늘 장중 저점 2,392였는데요. 2,400포인트 이탈, 매수의 기회, 초록불. 매수의 기회 아니고 좀 더 관망하다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시면 빨간불 주시죠. 신기수 전문가는 조금 전에 121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 2,370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2,400선에 대한 지지력, 믿고 매수한다,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의 의견입니다. 세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 파랑불, 네, 초록불 의견이시죠?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제가 2,400 깰 수 있고 2,300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2,300 내려가는 건 추후 문제고 지금은 일단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하고 또 2,500 올라가면 거기서 일정 부분 비중 줄이거나 또 종목 바꾸거나 이러할 자리고 지금은 매수 자리예요. 아침 시초가에서 2,400 깼다? 그럼 매수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양봉 나오고 내일 한 번 더 오르고 또 내려가면서 오늘의 저점 깨고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산 다음에 우리는 항상 한 번 더 사야 돼요. 내려가. 그럼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하고 지금은 매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금 다 써? 그건 아니고 일정 부분 내가 사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는 자리라는 거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한 번 더 사면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 잘 보시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올리고 내리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락했으니까 무서워요. 그럴 필요 없고 올라갈 때도 이게 올라가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올라가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래대금 6조, 7조, 8조 이거 가지고 올리는 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2,400은 뭐예요? 2,300, 2,400, 2,500이니까 2,400은 매수 자리다. 그래놓고 떨어져 한 번 더 사. 샀더니 올라가. 일정 부분 차이. 이런 식으로 전략 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오늘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대형주일까요? 중소형주일까요? 대형주 가운데서 섹터를 쭉 보면 IT, 배터리, 바이오, 플랫폼, 금융주 등등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어떤 쪽에 관심 두시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게 그거예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돌고 도는데 뭘 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나는 신재생이 꼭 좋아요. 난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나는 로봇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좋은 종목을 올라가지도 않고 잘 있어. 그럼 그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대형주는 대형주를 사고 소형주면 중소형주면 또 중소형주에 맞게끔 사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대형주의 매력적인 모습은 결국 CPI 발표되고 시장이 갈 거야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일주일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중소형 개발주 쪽의 움직임에 좀 포커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후
중순 이후에 나는 좀 시장이 좀 제법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대형주 쪽에서 안 올라가는 게 뭐가 있을까? 현대차가 좋을까? 기아가 좋을까? 아니면 삼성전자 한 4%, 5% 먹기 위해서 지금 들어갈까? 이러한 것들만 결정해갖고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자동차 들어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로봇 같은 이런 유망한 섹터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매수를 하지만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121선 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CPI 전까지는 시장이 뭐 올라가더라도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횡보 그리고 웬만하면 한번 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상원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더 떨어질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2350을 가느냐 또는 2500을 돌파하느냐 이거보다 지금 구간이 어떻게 흐름을 갖고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할 때는 뭐 올라간다 또는 하락한다 해서 대형주를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계속 순환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많고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수에 뭐 이렇게 큰 충격만 뭐 2200으로 갑자기 떨어진 이런 충격만 없으면 그냥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에 큰 충격만 없으면 괜찮다. 순환을 즐겨보자는 의견인데요. 마지막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신상원 전문가 오늘 한 템포 앞에서 또는 뒤에서 라는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지표 관련 중요한 이제 경제 시황 같은 거는 두 선생님께서 다들 좋게 말씀을 다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트레이딩 하는 분들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뭐 축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좀 즐겨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최근에 그 2130에서 올라와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들을 좀 느낄 겁니다. 이거 충분히 상한가 가겠어.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정도 돈이 들어왔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이거 축구에도 뭐 템포 사커라고 이렇게 있는데 좀 더 한 10%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템포 앞에서 취하고 또 이거 떨어지네 이 정도에서 살 것 같아 이러면 또 한 템포 쉬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인 스탠스거든요. 이렇게 대응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전체를 보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3대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를 나타내니까 지금은 굿뉴스가 배드로 아직까지는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니까 또 반대로 이게 뭐 견조한 경제다.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 또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약간 지레 겁먹는 게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장에서는 또 반대로 살짝만 또 올라가면은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템포, 이 템포를 갖고 본인이 한번 좀 욕심을 좀 줄이고 그리고 빨리 대응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 우리 시장은 2,500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 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산타클 루돌프들이 파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들이 다 한 20% 이상 떨어졌대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전에는 한 2,600, 2,700을 거기까지를 봐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또 하향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500 선만 가면 PR이 한 11배 정도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승에 제한을 한다. 명분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일단은 우리는 2,500이라는 거를 저항선으로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2130을 깰 때 그런 강한 흔들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흔들림 나오면요. 물 타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도 전략이고 현금도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으로 섣부른 진입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네, 그래도 늦지 않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시장이 지금 뭐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 투자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이제 최저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화랑장일 때 거래량이 한 8조, 10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물론 시간차가 워낙 길지만 그때보단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바람보단 느리지만 언제나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최고점을 찍은 게 올해 1월 70조 정도 올렸다가 지금 매달 감소해서 한 46조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투심이 악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닥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한번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바닥에서 거래를 동반해서 좀 시세가 나오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지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화장품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거래가 터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또 직전주에 웹툰 관련주라든가 컨텐츠 그리고 항공 이런 것들이 계속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그래도 순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구간마다 흐름을 살펴보면 그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니까 지금 또 그 구간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수익을 예전보다는 좀 줄여서 욕심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투세가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시장에 큰 충격은 아직 안 올 것 같고요.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벌써 대선을 생각하는 시장에서 좀 대선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살짝 움직입니다. 명분도 갖다 붙이면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심하십시오. 네, 괜히 누구의 남편의 부인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 나중에 이제 성씨 같다 이래서 하는 거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나중에 크게 몰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계시는 신상원 전 원가님이 또 오늘 조언을 전해주시는데요. 2,400에서 2,500포인트 선에서는 지수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PR 11배 이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가 또 더 높아진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지수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2,400, 2,500 선에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오히려 2,400을 밑도는 2,300 선에서는 좀 마음을 푸근하게 하면서 좀 담아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담는다기보다 네. 담아도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 밀린다고 해도 종목별로 보면은 바닥에서 쉬어가는 애들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공개 방송에서 또 시간상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쉬어가는 종목이라면은 낙폭과대주 말씀이실까요? 거래가 한번 터지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이제 어제 제주항공을 예를 들면 급등이 나오고 거래가 이제 몰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제주항공 지금 주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안 좋다고 할 때도 2만 원 정도로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12,000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올라오는데 이게 한 번에 2만 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네, 지금 차트 나오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비행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좀 순항을 하잖아요. 그때 또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긴 터널이 너무 기네요. 레제비츠님께서 글 남겨주시면서 무슨 대륙 횡단 터널인가요? 라면서 너무 긴 터널에 지치셨다고 의견 주셨고요. 또 SW 리님께서 3년 기다리고 1년 벌고 주식이 이런 건가? 라는 또 마음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이게 뭐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정말 그 극심한 어려움을 1년 동안 우리가 보냈는데요. 그런데 좀 더 이러한 움직임들 계속 금리 눈치 보고 물가 눈치 보면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증권가의 코멘트로 봤을 때는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연말에 2.8% 물가를 받지만 그 이후에 계속 낮아진다 이렇게 전망하지만 글쎄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고 내후년의 물가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를 동반한 섹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의견인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쪽에 나머지 두 분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먼저 초록불은 화장품 항공 묶어서 의견 드릴게요. 화장품 항공을 봐야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헬스케어 노란불, 웹툰 콘텐츠 빨간불 주시죠. 바닥에서 거래 동반한 섹터 가운데 어느 쪽에 세 분 구체적으로 관심을 주실지 최우선 순위의 관심, 지금 오늘장에 한해서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요. 오늘장 딱 봤을 때 화장품 항공 초록불, 헬스케어 노란불, 웹툰 콘텐츠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의견입니다. 빨간불 주신 게 신기수 전문가님. 네, 신상원 전문가님은 노란불 주셨고요. 헬스케어. 신기수 전문가님은 빨간불, 웹툰 콘텐츠.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은 어느 섹터 관심 있으실까요? 노랑. 네,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두 표가 나왔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근데 저는 이제 그 관망 의견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수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웹툰하고 그쪽에는 조금 더 그 내년도 1분기까지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모아가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분 의견 주셨는데 오늘 종목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대선이야 레즈비츠님께서 재료가 없긴 없나 보네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코멘트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증시 부진에 코스피는 2,400선을 내주면서 출발했습니다. 현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했고 현재도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내년에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위니아 등 관련주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별로 움직임을 달리하는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장이 조금 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토마토 티켓은 쉬어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22장으로 1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님 19장으로 2위로 달리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3위로 달리고 계십니다. 티켓 12장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마지막에 합류하셨죠.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어떤 종목으로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세 분의 엄선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최태규 전문가, 아비코전자, 신기수 전문가, 성광밴드입니다. 바이오주 나왔는데요. 신상원 전문가의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케어 테마로 불리던 이 종목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네, 뭐 이름에 헬스케어가 붙다시피 뭐 헬스케어 전문 또는 또 대표 종목 중에 항상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나오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헬스케어 종목에 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뭐 인성정보나 유비케어나 뭐 여러 회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가져온 이유는 뭐 일단은 이 회사가 의료용 소프트웨어 판매 및 뭐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하지만 이 PACS라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나라 뭐 최고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 나와 봤고요. 또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된 시세가 나오면서 좀 흐름을 좀 돌리려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리고 사우디의 유헬스케어 이제 협력 사절단을 파견을 할 때 거기 사절단 일원으로 사우디에 파견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뭐 사우디에서 우리 네옴시티 말고도 거기에 들어오는 뭐 대형 병원도
우리에게 좀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좀 구체화되는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고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차트를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보면 최근에 이 바닥에서 큰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루 쉬고 오늘 살짝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가 뭐 이 5,280원, 90원 되는데 여기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락장이니까 3분할로 아래로 내놔서 한번 대놓고 진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목표가는 6,000원을 이제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중동 쪽에서 우리 K 의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면 뭐 감동 뭐 이러면서 헤드라인에 뭐 우리 의술이 너무 좋다는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서 좀 체크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자료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으로 의료용품 수출액이 2016년 1,598만 달러에서 2021년에 164%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이 수출이 굉장히 중동적으로 또 의료기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까지 더해질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주 가운데 골라주셨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사우디 쪽으로 US 협력 사절단을 보냈었던 이력이 있는 거죠? 네, 맞나요? 그 사절단에 이제 이 회사가 포함이 됐었고요. 또 뭐 추가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외에도 뭐 이지케어텍이라든가 뭐 인성정보라든가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우디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차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5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최태규 전문가가 앞서서 주목할 일정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안에 힌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DDR5 관련주로 아비코전자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31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한 145억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거의 그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주가는 좀 그래요. 그러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되는 게 아비코전자입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 단기적으로 한번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우리 1월 10일 날 인텔 서버용 DDR5가 출시되죠. 자, 타이어래피즈 이거 반사이익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크게 이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ISC, TLB 뭐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중심에 있는 이 아비코전자, 근데 차트적, 즉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 11,000원, 12,000원 이 자리에서 한 달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팡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냥 치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져서 목표가 짧게 한 13,500원 보시고 손절가 10,000원 잡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좋지 않았던 6월장, 9월장의 저점 아비코전자 9,000원 선 아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시세를 줬다가요. 다시 9월에 꺾였었는데 가파르게 꺾인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000원 선 현재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1월 10일 인텔의 서버용 DDR5 출시에 맞춰서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내년 실적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500원 선 제시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선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이죠. 성광밴드 알아보겠습니다. 성광밴드의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예, 성광밴드는 뭐 실적 상승입니다. 3분기 때 이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05.3% 2배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조선 기자재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죠. 수주가 굉장합니다. 올해 수주가 상반기 때 분기당 800억대였고요. 그리고 3분기 때 수주가 살짝 좀 줄었어요. 500억대로.
근데 4분기 때부터 다시 또 800억대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수주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조선 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가스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이제 피팅 밸브는 다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이 유럽에 그 LNG 팔아먹으려고 터미널 건설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수주가 계속 될 겁니다. LNG 선박도 우리나라 계속해가지고 지금 건조량이 증가하고 있죠. 내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그 노조 파업권 때문에 다 같이 지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임단협 잠정 합의 소식이 있죠.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0선 부근에서 뭐 반등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14,100원 적어드렸는데 14,200원으로 올릴게요. 지금 14,350원인데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해가지고 좀 눌리면 사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0원 요번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내년도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일찌감치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하는 의견들이 그 이후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전문가님. 조선주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조선 네. 선사들은 이제는 그 올해가 수주가 피크입니다. 선사들은 수주가 피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사들은 다시 신고가 낸다기보다도 현대유포조선 기준으로 봤을 적에 박스권 상단까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 기간 횡보를 할 거예요. 근데 기자재주들은 안 그래요. 기자재주들 수주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아마 내년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내년이나 내후년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자재주들은 선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저는 성광밴드 내년도에 신고가 한 번 더 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주들은 아직까지도 살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거 신호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사실 조선주와 같이 가는 성향이 있어서 도매급으로 만약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기수 전문가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차별화된 시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내년도에 신고가 경신 가능하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의 의견 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신호등 한번 확인해 보죠. 신기수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파랑불, 초록불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 이 풍력주 다음에 또 이 조선 기자재가 또 의견 일치가 나왔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예, 저도 요 성광밴드 되게 좋아하는, 제가 만약에 이제 큰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기자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 이후로 이제 이걸 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 종목, 그러니까 이 조선 기자재들이 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배 만드는 조선보다는. 네. 신고가 경신 세 분 다 가능하다고 내년도에 예상을 해주셨는데, 최태규 전문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기자재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방성기라는 종목을 잘 보세요.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얘는 배관 쪽인데 그 배에서만 기본적으로 배관이 아니라 다양한 플랜트 쪽에서도 배관이 있기 때문에 조선 플러스 플랜트 합쳤을 때 동방성기 같은 종목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바닥이에요. 이런 애들이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조선 기자재주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 가운데서 이제부터 조선 기자재주는 수주가 시작된다는 관점 세 분 모두 의견 같이 해주시면서 고점 경신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 3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했고요. 내년도 실적 역시 전망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4,100원,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는 12,300원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적주로 아비코전자와 성광밴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국내 1위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업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2012년도의 뉴스를 가지고 와주셔서 또 분석해 주셨는데요. 사우디의 2012년에 US 협력 사전단을 파견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멘텀주 움직임 지켜볼게요. 세 분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공개 방송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